네, 안녕하세요. 차 선생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 오후 4시 5분인데요. 일단은 하나오션이 주가가 밀렸죠. 일단 블럭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밀렸는데,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간단합니다. 반등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우리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확인해 봤을 때 개인이 300만 주 매수했다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한데요. 결과적으로 블락딜 물량을 가져간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수급 자체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크게 의미 없는 수급이다까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때도 그러니까 뭐 수급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4월 28일에 산업은행 블락딜 나왔죠. 그죠? 블락딜 이후에 4월 28일, 29일 매매 동향 봅시다.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 4월 28일. 벌써 4달이 지났네요. 자, 보게 되면은 매매 동향 어때요? 개인이 500만 주, 외국인이 600만 주 매수했고, 여기 어디죠? 보시면은 자, 여기 은행에서 1300만 주 매도. 산업은행에서 매도한 게 개인하고 외국인한테 간 거죠. 그리고 분명히 이 수급 자체도 말씀을 드리지만 산업은행이 1300만 주를 매도를 하면서 특정인 A부터 Z들한테 배분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쵸? 거기에는 일단은 뭐 외국인이 주관사로 가져갔으니까 외국계가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잡힌 것도 있는데 이 매매 동향은 블럭들 당일에는 우리가 뭐 캐치해가지고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근데 보시게 되면은 뭐 개인이 300만 원 샀다면 끝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블락들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블락들에 대한 부분들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요. 그래서 사실 블락딜 우리가 블록딜이라고 했나? 보시면은 제가 이 산업은행이 2차 블록 화요일이죠, 화요일. 보시면은 목요일에 블락딜이 나왔고 금요일에 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화요일에도 산업은행의 2차 블락딜이랑 전환사채 물량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버행 이슈가 또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최대한 우리는 악재에 매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요? 매수 타이밍 또 잡으면 되는 겁니다. 원래 짧게 치려고 했는데 악재가 나와줘서 주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우리가 매수할 기회다. 아니 선생님 근데 지금 블락딜에 매수하면 안 되지 않나요? 매도 물량 계속 나올 텐데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여기서 바로 들어가자라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에 또 상황을 지켜보고 21선이 깨지면 61선까지 열려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61선이 올라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10만원 초반 구간이 또 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또 겁이 많으실 겁니다. 뭐 산업 분락될 따른데 물량 또 빠지는 거 아닌지 쏟아지는 거 아닌지 걱정 많으실 텐데 제가 이때도 여러분한테 마찬가지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블락딜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뭐요? 첫 번째. 이게 마지막 블락들이면 사실 주가는 뭐요? 빠질 가능성이 높다. 올라갔다가. 근데 이게 마지막 블락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산업은행이 블락딜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수량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산업은행이 얼마나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아직도 15% 갖고 있죠. 몇 프로 갖고 있다고요? 아직도 15%의 물량을 들고 있다. 그럼 얘네도 블락딜 할까 안 할까요? 산업은행 블락딜 할까 안 할까? 블락딜 할 겁니다. 지금 15% 가지고 있죠. 앞으로 또 할 거예요. 또 할 거다. 쌤 그럼 주가 또 빠지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구간에서 임팩트 파트너스의 블락딜이 나왔죠. 블락딜.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블락딜을 받아간 애들이 10만 7천 원에 받아가잖아요. 이번에. 그죠? 그럼 얘네들은 10만 7천 원 가격이 그래도 뭐요? 지금 구간에서 적정한 가격이다라고 생각해서 받아가는 거란 말이야. 받아간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럼 받아간 애들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해야 돼요. 매도해야 된단 말이야. 몇 주야 이거? 임팩트 파트너스 가지고 있는 물량. 보시게 되면 4.27% 주식수로 따지면은 꽤 많죠. 1조 4천억 1,400만 주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어쨌건 1조 4조 물량에
물량을 이제 팔았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마감 후 보유 중이던 하나오션 주식 1,300만 주 지분율 4.27%를 해외 기관 투자자들에게 시간에 블록딜 방식으로 전량 매각했다. 해외 기관 투자자들에게. 하나오션의 최대 주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42%로 감소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보게 되면 2023년도 5월 유상증자를 통해 하나오션 주식 5천억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올해 3월과 이번 블록딜로 전량을 매도해 1조 7,600억어치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하나그룹은 하나임팩트 파트너스가 확보한 자금을 마스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한미조선업 협력 신규 투자 차입금 상환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은행이 블록딜 했을 때 얼마나 블록딜인지 볼까요? 이때도 보면 산업은행 하나오션 4.2% 블록딜. 25년 만에 1조 원 투자금을 회수한다라는 내용이고, 읽어보면 지분은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가 좀 더 많았죠. 그죠?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8조, 1조 61억. 그죠? 이때 당시에 4.2%에. 지금은 4.7%의 금액이 조금 더 커졌죠. 그래서 현 구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블록딜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의 주가 흐름이에요. 어때요? 나왔을 때 주가 흐름 급락이 나오죠. 그죠? 이때는 몇 프로 빠졌어요? 12% 빠졌습니다. 12%. 지금은 수량이 더 많은데 몇 프로 빠졌어요? 마이너스 5% 빠졌어요. 이게 뭐냐면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의 차이예요. 공급과 수요의 차이. 이때 당시도 하나오션은요, 꽤나 인기가 많았죠. 그죠? 개인차는 꽤나 인기가 많았던 종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렸을 때 시장에서 어때요? 받아주는 그림들이, 이거, 양아치들이네. 완전 양아치들. 이거, 진짜, 이거 뭐 끝났네, 하나오션 블록딜로.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 블록딜 물량 어떻게 팔 거냐? 올려 팔아야 된다.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주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갔고 또 여기서 내려왔을 때 모아야 된다 하고 어떻게 미국발 이슈로 또 급등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화요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블록딜 가능성 말씀드렸죠. 한 번 더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임팩트 파트너스가 먼저 블록딜 한 거고 다음에 또 3차 블록딜은 산업은행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블록딜 이슈로 또 내려가 주가 어떻게 또 올라갈 거예요. 또 올라갈 건데 올라갈 때 뭐 해야 된다? 또 분할로 매도를 해야겠죠. 왜? 산업은행에 또 블록딜이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올라가면 더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또 만약에 밀리면 더 빠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올라갔을 때 비중 덜으시고요. 내려갔을 때 비중 확대하고 이런 방식으로 조금 진행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못 믿는 분들 있을 텐데 제가 여기부터 이 날짜를 보면 언제죠? 4월 28일이죠. 그래서 여기 4월 29일 그리고 4월 30일 급락했을 때 제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분명히 2차 블록딜이 또 나중에 나올 텐데 이 2차 블록딜 하기 위해서라도 주가를 올려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잠깐 일단 볼게요. 이때 당시 이때는 조회수 봐 17,000, 11,000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하나오션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산업은행의 81,500원 블록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흔들리면 안 되는 이유 말씀드렸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 영상도 잠깐 보여드리면은 저는요 진짜로 위험하다 말씀드려요. 근데 블록딜이라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림이 블록딜이 앞으로도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산업은행이 15%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블록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1차 블록딜 때 마이너스 12% 하락했는데 왜 2차 블록딜은 물량이 더 많고 더 비싸게 매각했는데 마이너스 5%밖에 안 빠졌냐라는 거예요. 뭐요? 이미 경험을 해봤다라는 거죠. 1차 블록딜 때 했었는데 올라갔었네. 그러니까 2차 블록딜 때 뭐예요? 이거 빠졌을 때 기회겠다라는 심리들이 시장에서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땐 2차가 끝이에요. 2차가 끝.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차 블록딜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텐데 계속 가다가 3차 블록딜이 나왔을 때는 뭐예요? 그때는 무조건 고점이라 다 팔아야 된다. 왜? 그 이후로는 얘네들이 주가를 올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 이후로는.
우리가 이것도 뒤에 잠깐만 설명드릴 건데 일단 이거 영상을 한번 보자고요. 제가 블락딜 이후에 주가가 올랐던 부분들 두산 퓨어셀이나 누구 또 에코프로 머티 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잠깐만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블락딜을 가져간 애들이 물량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4.3%면요. 4.3%면요. 전체 주식이 몇 프로입니까? 1,300만 주, 1,300만 주에서 400만 주 되는 물량이에요. 1,300만 주에 1,400만 주 되는 물량을 얼마에 갖고 간다고요, 여러분들? 잘 봐봐, 얼마에 갖고 간다고요? 82,000원에 갖고 간다고요. 82,000원. 82,000원에 갖고 간데 얼마? 1,300만 주 갖고 간다고요. 지금 하루에 거래되는 거 얼만데요? 하루에 거래되는 거? 이렇게 거래가 많이 터졌을 때도 얼마 터지는데? 하루에 거래량이? 얼마 터지는데요? 이 정도 터져요. 1,300만. 이게 매수매도 반복적으로 나왔을 때 1,300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82,000원에 갖고 간 주가를 82,000원에 팔 수 있겠어요? 무조건 이 위로 파야 될 거 아니야. 어? 무조건 이 위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거래량을 어떻게 여기서 파냐고요. 밑에서 올려 팔아야지. 올려 팔아야죠. 블락딜 올려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제가 블락딜 이후에 주가 상승 나온 거 보여줘요. 옛날에 두산은 그룹에서 두산 제가 중간에 초를 한번 치자면 나중에 공매도 위에서 엄청 친 다음에 블락딜 물량 받아서 갚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3차 4차 블락딜 때가 위험하다. 왜 남은 수량들이 이제 얼마 없음 줄어들 때. 지금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지금까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수익 실현 잘 하고 추가매수 자료 평단 낮추고 올라왔을 때 잘 매도하고 하나오션은 단기 대응하면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하나오션은 지금 구간에 단기 대응할 때지 중장기로 갖고 무조건 끌고 갈 때가 아니란 말이야. 왜 2만 원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더 갈 수 있어요. 물론 더 갈 수 있다.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조심해야 되는 구간 맞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조건 올라갈 거니까 일단 영상 볼게요. 퓨얼셀이 있으면 두산 퓨얼셀. 두산 퓨얼셀이 블락딜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블락딜 때렸어요. 잘 가던 주가에서 갑자기 블락딜 때리면 요길 겁니다 아마. 제가 아직도 기억해 이날. 왜냐면 블락딜 나왔을 때 이거 다 팔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블락딜 물량 받아간 주체들이 가격이 3만원 초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 팔 수 없다. 올려 팔아야 된다. 올라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구간이요. 이러한 블락딜 이후에 이런 상승에 대한 구간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날 볼까요? 자, 요날 보겠습니다. 요날 체크해보면 얼마죠? 2020년도 10월 6일이죠. 자, 여기 보면 자 2020년도 10월 6일 두산 퓨얼셀 4천억 지분 블록딜 매각에 급락했다라는 내용 보이시죠? 2020년도 10월 6일입니다. 그죠? 자, 보게 되면 이 시간에 블록딜로 그죠? 매각을 해서 주가가 어떻게 됐다? 15%가 내렸다. 그죠?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부. 블락딜이 나와서 주가가 내려간 게 10월 6일이죠. 근데 이 이후에 주가 흐름 봐요. 이후에 블락딜 이후에 주가 흐름 어때요? 다시 한번 상승 탄력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블락딜 가격이랑 블락딜 수량을 봤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는 게 이 구간에서 블락딜 가격이 얼마가 차이 나냐는 거예요. 이거 하나오션 볼게요. 하나오션. 지금 블락딜 가격이 얼마라고요? 82,000원 정도, 81,500원 정도. 여기란 말이야. 여기가 블락딜 가격이란 말이에요. 이 구간이. 그럼 여기서 1,300만 주 받으면 이거보다 높이 올라갈 거니까 블락딜 받은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이거보다 높이 갈 거니까 블락딜 받은 거 아니야? 맞잖아요. 여기서 1,300만 주 받은 애들이 바보가 아닐 거 아니에요. 81,000원에 받은 게. 그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주가 올라가서 마감될 거고요. 올라가지 않더라도 지금의 하락은 뭐다?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거래를 보면 한 60분 동안 볼까요? 60분 보면 이 바닥에서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어요. 이 꼬리 부분에서 딛고 올라온 게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이 구간에서. 자, 상승이 나오고 조정을 다 뱉어냈지만 이 구간에서 물량을 자, 이건 뒤에는 이제 에코프로까지 보여드리고 영상 넘어가도록 할 건데 우리가 요것도 잠깐만 좀 봅시다. 자, 우리가 에코프로까지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과거에 블록딜 이후에 강력한 주가 상승 탄력이 나왔었다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겁니다. 과거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이 블락딜 이후에 블락딜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블락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블락딜 가격 대비
5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못 믿겠다라고 하면 이날 볼까요? 자, 5월 21일에 자, 보면 되죠. 자, 에코프로머티 2대 주주 블록들의 주주들 긴장했다라는 내용이고, 자, 이 부분도 보면요. 2024년도 5월 21일 올해만 55% 빠진 에코프로머티 2대 주주 블록들의 주주들 긴장한다라는 내용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1차 블락딜 이후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내려갔거든요. 내려가면서 2차 블락딜 했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업황. 2차 전지 업황이 꺾이기 때문에 뭐예요? 내려가면서 블락딜 한 거다.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선 업황 아직 안 꺾였죠? 아직 안 꺾였습니다. 그죠? 그럼 뭐예요? 내려가면서 블락딜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블락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식이라는 것은 3년, 4년 뒤에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 3, 4년 뒤에 좋을 거를 지금 주가에 녹여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하나오션이 더 이상 성장할 게 없다라고 했을 땐 주가는 내려갈 거예요. 근데 그 트리거가 뭐냐면 지금 일단 잠수함 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 법인 추가 인수에 대한 부분들, 마스가 사업 투자 펀드 조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호재성 이슈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슈가 하나씩 잠수함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미국 법인 또 인수가 조선업 인수 이슈가 또 터지면서 올라가고, 미국 발주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후에 새로운 재료가 없다라고 했을 땐 재료가 소멸되면서 주가가 밀릴 수가 있다.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그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딱 즐기는 건 제가 봤을 땐 이번 연도에서 내년 초까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상승 여력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긴 하지만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는 구간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일단 이거 좀 한 번 더 보시고 앞으로 눌림목 구간 어디서 추가 매수 타이밍 잡아야 될지, 그리고 또 올라갔을 때 어디서 매도 타이밍 잡아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 한번 영상 끝까지 보시죠. 자, 블럭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불 나왔고, 얼마 규모입니까? 블럭들이. 자, 얼마 규모인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볼 텐데, 자, 보게 되면 2천억이죠. 2천억의 블럭들이 나왔습니다. 블럭들이 나왔고, 10% 할인된 수준의 블럭들이었고요. 자, 언제 하고요? 5월 21일. 블럭들 이후에 단기적으로 하락했지만 주가 어떻게 됐다? 블럭들 가격 대비 50% 상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블럭들 받아간 애들이 뭐 한 거예요? 호재가 있는 걸 알고 블럭들 받아가서 호재 때 판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하나오션도 충분히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이 81,500원이면 절대 싼 가격이 아닙니다. 절대 싼 가격이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블럭들 받아가는 입장에서. 자,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이 정도면 아마 다 이해를 하셨을 거고, 그냥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당시 블락딜 이후에 단기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박스권 그리다가 상승 나가고 지루하게 하고 올라갔죠. 그 다음 여기서 또 주가 어떻게 됐어요?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나왔죠. 그럼 이거 뭐 나올 가능성 높아요? 박스권 나올 가능성 높아요. 박스권 나올 가능성 높다. 근데 지금 뭐예요? 시장에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어떤 부분, 올라가는 추세를 그리는 뭐가 나올 수 있다? 횡보가 나올 수 있다. 횡보라기보단 밑에 저점 구간 찍고 추세를 상승시키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블락들 이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호재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뭐한다? 여기서 또 고점 구간에서 횡보하다가 3차 블락딜, 산업은행의 2차 블락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 우리가 뭐하자? 비중을 실을 수 있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고, 평단이 밑에 있는 분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구간에서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비중을 줄여놨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현 구간에서는 다시 비중 줄인 물량들을 저점 구간 한 번 더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자, 이 구간에서 굳이 안 내려오면 안 잡아도 돼요. 근데 혹시나 내려오면 추가 매수와 준비해라. 요 타이밍 볼 거고, 또 여기서 횡보하다가 올라가면 또 분할 매도 타이밍 잡을 거니까 이 부분들 저와 함께 대응하실 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위험하면 위험하다, 괜찮으면 괜찮다. 근데 하나오션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상이 34,000원부터 지금 계속 찍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조회수가 15,000, 17,000원 넘어가기 힘든 게 뭐냐면 간단해요. 전 너무 솔직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 와 여러분 갑니다, 최고예요 이러면 조회수 10,000에서 15,000 찍혀요.
이 정도 찍혀요. 정말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 중간에 한 번씩 분할 매도하세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럼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영상이 보기 싫겠죠.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떠나가요. 그럼 또 조회수는 내려가죠. 또 이렇게 눌림 나왔을 때 자 괜찮습니다 하면 또 어떻게 또 조회수 올라가요. 저는 이게 정말 답답하거든요. 이게 정말로 개인 투자자는 올라간다 하는 것만 좋아하는 게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조회수 줄건 오르건 상관없어요. 확실한 거는 지금 2차 블락딜 구간에서 주가가 밀리더라도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건 부정할 수가 없고 우리가 블락딜 물량이 얼마 나왔죠? 1300만 주였나요? 1300만 주? 1300이나 1300만 주 정도 나왔죠. 근데 거래량이 지금 보면 얼마 나왔어요? 2200만 나왔죠. 그러면 사실상 진짜 거래된 건 920만 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블락딜 물량이 얼마 나오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이 정도 밀렸다라는 건 블락딜 애들도 물량을 가지고 있다. 그 대차장고 보더라도 대차장고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700만 주밖에 안 돼요. 70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블락딜 물량으로 대차를 갚는다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애초에 고점 구간에서 얼마 안 먼 상태이고 대차를 끌고 올란 가격대를 보면은 밑에 가격이기 때문에 그죠? 8만 원, 9만 원 이런 가격이기 때문에 아무 이슈가 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냥 지금 구간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 말씀드리면 61선 올라오죠. 올라올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그죠? 그럼 지금 구간에서 막 혹시나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했을 때 61선은 계속 올라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61선 근처 내려가기 전에 뭐 하면 돼요? 한번 분할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이 타이밍 제가 잡아 드릴 거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전에 하나오션 정말로 분석해서 틀린 적 뭐 한두 번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영상을 진짜 지금 한 몇 개 찍었지? 그냥 같이 보면 되니까 사실 뭐 이런 부분은 하나오션 영상을 진짜 엄청나게 찍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제가 하나오션이잖아요. 그죠? 하나오션. 지금 페이지 200개니까 몇 개 찍은 거 거의 한번 하나솔루션, 대한조선도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도 한 150개는 찍었을걸요? 그 중에 정말 틀린 영상 5개, 10개? 그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대형주기 때문에 대형주 원리는 간단하거든요. 쉽게 안 밀리고 추세를 상방으로 잡으면 뭐한다? 우상향한다. 상승 추세에서의 봐봐. 누가 보더라도 상승 추세에서의 뭐야? 상승 추세에서의 눌림목 구간만 잘 공략을 했었어도 뭐한다?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었다. 이거 지금 와서 말해봤자 의미 없지만 올라가는 와중에 계속 말씀드린 거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몇 달 동안 지금 9달 동안 맞잖아요. 반박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오션 들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텔레그램방 들어오세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브리핑 꾸준하게 계속 드리고 있고 우리가 얼마 전에 하나오션 들고 있는 분들 설문조사 한 것도 보게 되면 자 여기서 보유자 7월 28일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몇 명이에요? 이때 당시에 제가 올라갔을 때도 분할 매도 하라고 했어도 그래도 몇 명 들고 있다? 500명은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구간에서 저와 함께 대응을 하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겁니다. 몇 번이요? 010-9201-6329. 자 이쪽으로요. 간단하게 오션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당연히 무료로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션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고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거든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오션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들어오시면 좋겠고 지금 7,600분 계시고요. 정말로 다 제가 모아놓은 구독자분들이요. 다 모은 구독자분들이요. 정말 보시 한 명도 없고요. 제가 텔레그램 그냥 이렇게 하면 쳐 나올 텐데 설문조사를 매번 하거든요. 보면은 8월도 설문조사 했고요. 그 다음에 길어 8월 7월에서 7월 잠시만요. 텔레그램 방이나치 나오나? 텔레그램 설문조사 잠시만요. 설문조사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좀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6월 23일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자, 보면은 1700명이 투표했고요. 자, 61%가 만족, 매우 만족, 33%가 만족, 94%가 만족한다. 그리고 4%가 보통이다, 별로다, 매우 별로다, 1%몇 명이요? 1700명 이상이 매우 만족, 만족한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최근 거 보게 되면 매우 만족이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2200분 투표해줬고요. 매우 만족, 만족한다 몇 프로죠? 93%, 보통이다 5%, 98% 여전히 만족하고 계시고요. 별로다 1%, 매우 별로다 1%. 2200명 중에 2150명이 잘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텔레그램만 안 들어올 이유가 없긴 해요. 무료기 때문에.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위에 번호로 오션 남기시고요. 영상 설명창 링크 통해서 위에 번호로 남기시면 입장 요청하시면 돼요. 요청하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7,600분 있죠. 요거는 사실 인원이 더 많아지면 고민 중이긴 해. 원래 제가 옛날에 2,000명, 3,000명까지만 받으려고 했다가 워낙 요청이 많아서 더 받고 하다 보면 인원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더 받는 게 8,000명, 9,000명, 10,000명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현 구간에서 늦기 전에 꼭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했으면 좋겠다. 오션 남기셔서 텔레그램에 들어오시고요. 제가 10월에 이 스페이스 X 관련돼서 이벤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 관련된 우주항공 관련주 이 희는 종목도 꼭 받아 가셔라. 요것도 지금 10%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뭐냐면은, 자, 스펙스 X 관련주고 2025년 흑자 전환을 한 회사기 때문에 앞으로 뭐요?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이고, 우리가 지금 날짜가 8월 10일이거든요. 10월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이벤트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딱 매집을 하고 넘어갈 종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비중, 사업 비중을 보면 위성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비중을 보시면은 매출이 23년도 85%, 24년도 91%, 25년도 94%, 즉 위성 사업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문적인 위성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분기를 보시게 되면 뭐 했어요?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자, 요 그림을 잠깐만 보실게요. 자, 우리가 밑에 구간 잠깐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흑자 전환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3배 정도 오른 이후에 계속적으로 1년, 2년 동안 하락을 하고 최근에 작년부터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서 올라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왜 좋은 흐름인지 모를까봐 제가 주봉의 흐름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현 구간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고점을 찍고 주가가 내려온 상태에서 하락하는 흐름을 돌렸죠. 돌린 상태에서 뭐예요? 이게 박스권이잖아. 박스권인데 저점을 높이는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뭐예요? 흑자 전환. 중요한 사실은 이때도 적자였고 이때도 적자입니다. 근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디? 아직도 이 박스권에서 중심의 위치가 되고 있다. 자, 근데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이 사이 구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모으고 우리가 전고점 구간 넘어가는 이 자리와 이 자리에서 분할 익절하고 슈팅할 때 나온 물량 전부 다 쳐내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이 종목 스페이스 X 관련주 관심 있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X라고 X 또는 우주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쪽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우주라고 남기시면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